자, 어느 분이 제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요즘에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만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 공산화가 되고 있는지, 오늘 전 주민세 신고서라고 울산 동구청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보내온 소규모 사업장도 신고해야만 가산세 강제 납부 안 당한다고 보내왔네요. 사업장 시작할 때 이미 냈던 사업신고서, 냈던 것은 어떻게 했길래 다시 또 받는 건지, 참말로 하루하루가 무서워지고 있는 이 나라, 걱정이 앞서서 유튜브 방송만 보고 있답니다. 이런 댓글을 보내왔어요. 예, 도춘화님, 예, 어서오세요. 길동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30년 만에 인상할 거라고 그러죠. 2058년이면 국민연금이 다 고갈이 돼서 정부가 계산한 것보다 2년이 빨라진다. 그런데 뭐 지금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이 돈 쓰는 거 보면은 뭐 2년이 아니라 한 20년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댔깁니다. 자, 국민연금만 인상되냐? 전기료도 인상할 태세예요. 값싼 전기료 시대는 끝났다. 자, 그 아래에 보면은 원전 10여 개를 가동 중단했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이 5천억 적자 예상이고, 그러면은, 제조업하는 회사들이, 공장들이 전력 의존이 하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전기료를 올려버리면, 회사 운영하기도 힘들어지겠죠. 전기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회사가 남아날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가는 거죠. 점점 어렵게 눌러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문재인이 취임한 이후로 작년 11월까지 딱 6개월 좋다가 지금 계속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뭐 그동안에 돈도 많이 풀었잖아요. 추경도 여러 번 했고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금 저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기 심리 지수가 저 정도로 떨어지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가계대출 금리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죠. 자, 주택담보대출은 3% 정도인데 신용대출은 50%가 더 비싼 4.5%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을 3%로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사는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적어서 지낼 만한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세종시나 몇 지역에 40%밖에 안 해줘요. 60%는 자기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현금을 신용대출로 빌리게 되면 이자가 그만큼 50%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 사는 게 생활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금리에 따라서 바젤3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젤3라고. 그래서 바젤3는 금융정책의 변화인데요. 특히 보험,
은행 관련해서 굉장히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건데요. 의무적으로 바젤 3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저게 원래는 2018년에 하려고 했던 거죠, 바젤 3가. 그런데 저거를 하면은 뭐 보험회사 파산하고 은행도 몇 파산하고 뭐 개인들도 그 주택 깡통 주택 속출하고 뭐 다 망한다. 뭐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바젤 3는 반드시 하긴 하는데 이것의 바젤 3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온다는 그 이상한 유튜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경제 위기까지는 안 간다. 해서 바젤 3에 대해서 말들이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면은 다 망한다. 아니다. 괜찮다. 이러고 양비론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2022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4년 뒤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무슨 보험회사가 파산한다든가 은행이 파산한다든가 뭐 깡통주택이 속출하다든가 이거는 당장 올해나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까지 연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돈줄을 죄는 금융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바젤 3가. 그래서 잘못 대처하면은 뭐 IMF 같은 경제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잘못 대처를 하면. 그렇게 굉장히 파괴적인 거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저것을 연기를 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데 저거를 연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문재인 임종석 정권 2018년에 저거 해서 보험회사 몇 개 파산하고 은행 파산하면은 문재인이 하려던 게 안 되겠죠.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2020년 총선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재인 임종석이가 국회의원 300석 중에 200석 이상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바젤 3를 총선이 지난 2022년으로 연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젤 3를 2020년에 연기를 해도 말이죠.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임종석이가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확보를 하면 연방제 개헌을 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연방제 통일 같은 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젤 3가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2020년 총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2020년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 대한애국당이 정말 기적적으로 한 150석을 얻는다. 대한애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150명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2022년에 있는 바젤 3는 조금 더 연기해도 괜찮겠죠. 조금 더. 지금 당장은 그 바젤 3가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예.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예, 뭐 정치적으로도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집이 있는데 자기 집에 돈이 100% 자기 돈이에요. 대출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경제 위기가 닥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재산 관리를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자기 집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예, 자기 집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전부 자기 돈이 있고 은행 대출이 없어요. 그럼 100만 원짜리 자기 집에서 30만 원 정도는 은행 대출을 얻으세요. 예, 30만 원 정도는. 그래서 자기 집값의 30% 정도를 대출을 했는데 예, 그 정도 이자는 내가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30%를 대출을 얻으세요. 근데 자기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 그 대출 30%를 대출을 얻어서 저게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게 금입니다. 금. 예, 골드. 예, 골드인데 예, 그 미국의 골드 인덱스입니다. ETF인데 NUGT라고 해요. 저거를 저거를 좀 사놓으세요. 저게 제일 지금 몇 년 동안이냐면요. 지금 2013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말이죠. 최하가 15,000원. 최하가 15,000원. 지금 24,000원. 24,000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저게 15,000원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요. 10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터진다든가 그러면요. 지금 저 25,000원짜리 하는 저 금 ETF가 저게 뭐 174만 원인가 17만 4천 18만 원 18만 원 정도 아니다 180만 원 정도로 올라옵니다. 180만 원. 자, 2만 원짜리가 180만 원 갈 수 있어요. 한 1000배, 750배 정도 상승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위험 관리라 그래요, 자산이. 자기 집에만 100% 돈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투기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항상 반대쪽을 생각해야 돼요. 경제 위기가 안 좋으면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금값이 5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너무 많은 과도한 투기를 하면은 망하고요. 한 달, 두 달 내로 뭐 이득을 볼 걸 생각하면은 주식은 안 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10년, 20년. 금값은 10년 안에 그래도 저기 얼마입니까? 한 60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점쟁이는 아닌데 10년이나 20년 안에 못해도 10배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10배.